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 두기를 좀 풀지 말지 막판까지 고심한 정부가 단계를 낮추지 않고 2주 더 지금처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백신 관련 내용입니다. 거리 두기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월 넷째 주에는 365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418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늘어나는 등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긴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IM 선교회 쪽에서 파생된 환자들을 뺀다 하더라도 현재 감염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학교 개학이 임박했다는 점도 한 이유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기존 방역 조치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의 밤 9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조치 모두 유지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친인척은 물론 직계 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가 워낙 큰 만큼 확산세를 보고 일주일 뒤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할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거리 두기 연장 소식에 백신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올 백신이 확정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다음 달 중순 약 6만 명이 맞을 수 있을 만큼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백신 소식은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올 백신은 화이자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코백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들어옵니다. 상반기 중 최소 130만 명분, 최대 219만 명분이 도입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 명분 이상은 2, 3월 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영하 70도에서 보관과 유통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1호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곧이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동네 병원 등에서 접종이 시행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등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또 대상 환자가 적정한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백신이 들어오고 이 상황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자영업자들에게 그때까지 마냥 버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거리 두기 연장 소식에 가장 절망한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아예 닫거나 일찍 닫아야 했던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터져나온 광주 쪽 한숨은 더 깊었는데요. 여도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주말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옷가게부터 식당, 카페까지 거리의 가게는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내놨어요? 한 2달 됐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하나도 없을 때가 많네.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그냥 뭐 없어 거의. 집세 못 내주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80~90%가 매출이 간 거야. 그냥 자기 보증금 있잖아요. 그런 거 까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2주 더 하면 된다, 2주 더 하면 된다. 그거를 다 자영업자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정작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어 버틸 힘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 거리두기만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위한 뭔가 대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해야 저희가 버티는데 갈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손실 보상이 무엇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연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입은 손실, 정부와 여당은 보상하겠다고 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슈 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정치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원래 100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100조 원이란 숫자가 나온 이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법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법안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에 따르면 매출 손실액의 최대 70%까지 보상하자 이런 내용인데 네. 약 넉 달간 문을 못 닫은 곳이, 그러니까 문을 못 연 곳이 있으니 100조 원까지 들 수 있다 이런 추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왜 희망 고문이 된 거죠?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보상하자는데 민주당 내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손실 보상제를 만들더라도 소급 적용, 그러니까 법 마련 이전에 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 내 한 최고위원은 저희 JTBC에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목표로 정부와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 20조 원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 재난지원금 중에선 가장 큰 규모인 셈인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이 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일단은 일회성 보상입니다. 이 손실 보상제로 보상할 경우에는 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보상금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네. 재난지원금 보상의 경우에는 책정된 보상을 한 번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보면 일반 국민이나 다른 업종도 보상을 하면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의 보상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100조 원, 40조 원, 소급 적용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 보상받는 건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물론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늘 보상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숫자만 내밀다 보면 오히려 실망감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